안녕하세요. 24년 1월 16일 화요일 나를 키워 다 쓰고 가자 나키 독서 모임 시작합니다. 책은 어떤 사람에게는 울타리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다리가 됩니다. 프랑스 시인 문학평론가 레미드 그루몽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글쓰기와 독서 이런 질문은 가장 나답게 만드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핵심 문장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하 스트레스 마이클 조지 페이지 168에서 175. 내면의 스승은 항상 당신 곁에 있다. 귀 기울여라. 인간으로서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모두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이다. 의식의 중심 또는 존재의 뿌리에 양심이 있다. 당신은 소리를 듣는 주체이지 그 소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당신은 생각하는 사람이지 그 생각이 아니다. 곧 당신은 생각의 창조자이지 생각 자체가 아니다. 당신 자신은 고유하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소음이다. 자기 자신을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서 분리하는 순간 당신은 내적 평화를 재발견하게 되며 내면에서 들려오는 지혜의 목소리를 감지하기 시작할 것이다. 질문: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침묵 중에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이다. 매일 일정을 잡아 서너 번의 오아시스 시간을 갖도록 하자. 명상과 자기 반성의 시간을 자신에게 선물하라. 내적인 힘과 마음의 평화를 회복시키는 검증된 방법이다. 이것저것 따지며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김승호 지음 51쪽입니다. 물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부족함에 맞춰 물을 써야 할 것이다. 장마 때 쓰던 버릇으로 가뭄에도 같은 양의 물을 쓴다면 물은 말라버린다. 그러니 현재 자신이 가진 부보다 4분의 1 정도 버는 사람처럼 소비 수준을 지키라. 조언하고 싶다. 현재 자신만큼 버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사치하기를 말기를 당부한다. 그리고 이것을 평생 습관으로 유지하기 바란다. 질문: 사치와 검소함이 주는 의의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검소한 생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중을 위해 현재의 만족감을 미루는 것 또한 개인적으로 볼 때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기억에 남는 경험이라든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에는 과감히 돈을 쓰는 센스도 중요하다고 본다. 소비도 적절하게 조화롭게 균형 있게 사용하는 법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기억에 오래 남는 경험이라든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에 과감히 돈을 쓰는 센스도 중요하다. 정말 공감합니다. 네, 세월이 젊음에게 부본형 페이지 133에서 138페이지. 돈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괴롭힐 때 기준을 정하고 엄격함을 잃지 마라. 현명한 돈에 대한 생각의 삶의 자세는 스스로 만족할 만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두고 정해지면 머뭇거리거나 스스로 정한 기준을 어기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재산은 잘 익히고 수련한 전문성으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투자며 경제적 자유를 얻는 가장 유용한 정책이다. 질문: 돈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1. 11조 헌금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색하지 않게 드린다. 2. 불로소득을 탐하지 않는 손이 수고한 대로 정직하게 공정하게 받는다. 3. 돈을 버는 능력과 관리하는 능력이 별개로 돈 공부를 통해 배우고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진욱 선생님, 류호통 선생님 가능하실까요? 네. 인간관계 페이지 74에서 75. 사람을 대하는 비결.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방법은 세상에 단 하나뿐이다. 바로 당신이 그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타인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방법밖에 없다. 미국의 위대한 철학자인 존 듀이는 인간의 본성이 지닌 가장 깊은 충동성이 바로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말한다. 질문: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그 이유는? 사람 관계에 대해 익힐수록 내 자신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더불어 겸손과 지혜가 갖추어진다면 세상에 빛이 되는 존재로서 자리할 것이다. 세상에 태어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현주 선생님. 마이크 되시죠? 김현주 선생님. 아, 예, 됩니다. 네. 지금 폰으로 전부 다 하려다 보니까. 네. 최고의 글쓰기 연습법 베껴쓰기 손수키, 송수키 56에서 59페이지. 거뜬히 천자를 다루어 쓰기 근육을 기른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대개 처음부터 완성문을 수없이 써가며 글쓰기를 몸으로 배워낸 이들이다. 길든 짧든 부족하든 넘치든 한 편의 글을 완성시켜 독자에게 선보이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글을 잘 쓸 수 있다. 베껴쓰기를 할 때 필요한 것은 베껴 쓰면서 원문이 어떤 식으로 쓰여졌는가를 세심하게 집중력 있게 관찰하는 능력이다. 대충 따라하지 말고 치밀하게 관찰하고 철저하게 흉내내기가 관건이다. 질문. 글쓰기 습관을 들이지 못한 다수들은 쓰기보다 어떻게 쓰지에 대해 고민만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현재 나는 어떤 상태인가? 뭔가를 써야 한다는 상황이 주어지면 일단 얼어붙고 다른 잡다한 일을 하면서 시간을 끌기 일쑤였다. 사람들에게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나의 속을 드러내 보이는 것만 같아 흔한 댓글도 잘 남기지 않았던 듯하다. 지금은 조금씩 나를 드러내려 애쓰고 있다. 글쓰기 연습도 하고 있다. 조금 서툴지만 글을 쓰는 것도 나를 드러내는 것도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소연 선생님, 김미영 선생님 가능하실까요? 네, 다산의 마지막 습관 조윤재 135쪽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에게 충고하는 일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스스로를 아는 일이다.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가 말했듯이 내 눈에 보이는 상대방의 결점을 쉽게 지적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때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 반드시 나의 부족함도 인정하는 겸손함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바탕이 없이 함부로 던지는 충고는 교만함이고 듣는 사람에게 상처로 남게 된다. 질문. 내가 생각하는 나의 부족함은 무엇인가? 나는 집안일을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잘하는 편도 아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는 적당히 대충이 잘 안 되는데 집안일에 있어서만큼은 적당히 이 정도면 됐어라고 라는 말을 잘 하게 되는 것 같다. 집안일에 쏟는 시간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쏟는 시간을 더 우선시하는 것 같다. 오늘도 이불 빨래를 몰아서 하느라 하루가 다 가버렸다.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소연 씨. 대통령의 글쓰기 강원국 110쪽. 얘기하고자 하는 게 5가지가 있으면 각기 비중을 달리하여 울퉁불퉁 기복이 있어야 한다. 어느 것은 좀 길게 설명하고 어떤 것은 아주 짧게 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일종의 선택과 집중이다. 긴 문장과 짧은 문장, 긴 설명과 짧은 설명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었을 때 글이 맛깔나고 지루하지 않다. 질문. 위 대통령의 글쓰기 방법으로 5줄 단상을 써본다면 제가 그래서 그냥 써봤습니다. 질문. 질문은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배우는 학생만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질문으로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얻고 문제의 답을 찾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합니다. 배움과 연결 이외에도 책임감 있게 행동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각, 감정, 행동에 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인간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질문해야 합니다. 입니다. 우리 손녀미 선생님. 마음 챙김, 사우나 사피로 지음 118페이지에서 133페이지. 자기 자신을 친절히 대하도록 배운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성장 기회로 보려는 욕구를 더 강하게 느낀다. 자기 자비를 품은 사람들은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잘 안다. 실패에 대한 정의 자체가 다르다. 그들에게 실패는 거저 배움의 기회일 뿐이다. 질문. 나는 실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완벽하고 싶은 생각,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경험을 막고 있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으면 시도하지 않았다. 실패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이제 실패를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 목표를 향한 과정으로 재정의하기로 한다.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많은 경험을 쌓을 것이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정효원 선생님 들어오셨나요? 배현명 선생님 가능하실까요? 네, 코어마인드 진화형 페이지 141.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느라 쉽게 지칠 때 예민한 사람을 위한 마음 처방전, 몸감요법. 인간은 원래 자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때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는 존재이다. 그 누구도 나보다 몸값이 높아서는 안 된다. 동등한 관계로 일방적이지 않은 관계,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 상대가 동등하게 여기지 않거나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관계 개선을 위해 적절한 선거요법, 선긋기, 거리두기 필요하다. 질문, 동등한 입장의 상대가 나를 본인보다 낮은 대우를 할 때 불쾌감을 감추고 혼자 끙끙 앓고 속으로 참는 편인가요? 다행인 건지 나를 생각하면 오히려 속에 담아두지 못해서 직선적으로 말을 하는 편이고 부당하고 느꼈을 때 한 템포 쉬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나의 생각을 전달해야 할 때가 있으면 부당하고 불쾌할 때 내 생각을 정확하게 얘기한다. 그렇다고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지도 않는다. 나이가 드니 지선적이던 내 성향도 조금은 유연해졌다고 해야 하나? 바로 내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유를 끄고요. 네, 오늘도 저희는 1%의 성장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